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스패스를 이용한 데이터 추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나 XML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HTML 문서나 XML 문서를 읽어드려갖고 계층적인 덤트리 구조의 문서로 변환을 합니다. R에서는 HTML 파스 함수나 XML 파스 함수를 이용해서 파싱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싱된 HTML 또는 XML 문서로부터 우리가 노드셋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엑스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밖에 엑스패스 액시스나 엑스패스 프레디켓을 이용을 해서 요소와 속성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R에서는 엑스패스 애서플라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노드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패스 애서플라이 함수에 파싱된 객체와 엑스패스를 지정하게 되면 엑스패스로 지정된 경로상에 있는 노드셋을 추출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앞서의 강좌에서 HTML 문서를 파싱을 하고 그로부터 노드셋을 추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추출한 노드셋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콘텐츠를 추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드셋을 추출할 때 사용했던 엑스패스 애서플라이 함수를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셋을 추출하면서 추가로 요소 추출 함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요소 추출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패스 애서플라이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파싱된 객체를 지정하고, 두 번째 인수에다가 추출할 노드셋의 엑스패스를 지정하고, 세 번째 인수에 여러 가지 요소 추출 함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요소 추출 함수를 통해서 필요한 콘텐츠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요소 추출 함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XML value 함수나 XML get attr 함수, XML attrs 함수들이 있습니다. XML value 함수는 노드의 값, 콘텐츠를 추출하고요. XML get attr 함수는 노드의 특정 속성을 추출합니다. XML attrs 함수는 노드의 모든 속성을 추출을 하게 되죠. 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간단한 웹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3개의 영어 대사가 포함되어 있는 웹페이지인데요. 이 웹페이지는 왼쪽과 같은 HTML 코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자, R 환경에서 저 웹페이지를 한번 생성을 해봤고요. 그 생성된 결과는 moviequotes.html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한번 열어보면은 조금 전에서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와 똑같은 웹페이지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패스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XML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HTML 파스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파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TML 파스 함수를 이용해서 파싱하고 그 결과 객체를 quote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엑스패스 애서플라이 함수를 이용해서 iNode에 포함되어 있는 3개의 영어 대사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우리가 파싱된 객체를 지정하고요. 두 번째 인수로 엑스패스를 지정하면 되죠.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iNode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개의 iNode가 추출이 되죠. 이 3개의 iNode가 추출이 되는데, 이 노드셋으로부터 실제 콘텐츠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인수, 이 for 인수에다가 추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요소 추출 함수를 지정합니다. 이 콘텐츠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XML value 함수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XML value 함수를 지정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3개의 영어 대사가 벡터 형태로 추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엑스패스에 의해서 선택되는 노드셋이 없으면은 빈 리스트가 반환이 됩니다. 한번 그러한 예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h2 노드 밑에서 iNode를 찾는 이러한 명령어는 선택되는 노드셋이 없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가 XML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추출해 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빈 리스트가 반환이 됩니다.
속성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필요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선택된 노드셋에 속성들이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려면 XML ATTRS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div 노드에서요, 어떠한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면은 for 인수에다가 XML ATTRS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div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속성에 관심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드셋으로부터 특정 속성의 속성값을 추출하려면 XML get attr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그와 함께 추가로 어떤 속성의 속성값이 필요한지 속성 이름도 함께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div 노드에서 데이트 속성의 속성값을 알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주면 되죠. xpath를 지정을 하고 xml get attr 함수를 호출하고 추가로 date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데이트 속성의 속성값을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노드셋 내에 추출하고자 하는 속성이 없으면은 null 값이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면 div 노드 내에서 내가 leng이라는 속성을 찾고 싶다. 그래서 명령을 주게 되면은 두 개의 div 노드 중에서 첫 번째 div 노드에는 leng이라는 속성의 속성값이 English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div 노드에는 leng이라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null 값이 반환이 됩니다. XPath apply 함수의 세 번째 인수인 for 인수에는 XML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요소 추출 함수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의 함수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추출한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전 처리를 하거나 데이터를 추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텍스트 분석을 할 때 추출한 텍스트를 일단 소문자로 바꿔서 작업을 시작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한번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어 갖고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웹페이지에는 영화대사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대사 텍스트를 우리가 추출을 할 때 모두 소문자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표준 패키지에 포함된 toRow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lower text font 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펑션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x인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x인수에는 우리가 XPath를 통해서 추출한 노드셋이 입력이 됩니다. 노드셋을 XML value 함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텍스트가 추출이 되죠. 그렇게 추출된 텍스트를 우리가 toLower 함수를 이용해서 모두 소문자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를 출력을 해주죠. 그럼 이렇게 정의한 그 lower text font 함수를 XPath apply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추출을 할 때 font 인수 자리에다가 지정을 하면은 font 인수 자리에 지정된 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추출하면서 추출된 결과를 모두 소문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P 노드 밑에 I 노드를 추출하면은 세 개의 영화 대사가 추출이 되죠. 그럴 때 font 인수에 우리가 XML value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금 정의한 lower text font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하면은 모든 텍스트가 소문자로 바뀌어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XPath apply 함수를 통해서 날짜 형식의 데이터를 추출을 하면서 네 자리의 연도만을 별도로 우리가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함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earphone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펑션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저 x인수에는 xpass를 통해서 우리가 추출한 노드셋이 입력이 됩니다. 일단 함수 내에서 우리가 string r 패키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을 해서 string r 패키지를 먼저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xml get attr 함수를 이용을 해서 노드셋으로부터 date 속성의 값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제가 date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date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텍스트로부터 숫자 4자리를 추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str extract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수에 저 date 텍스트 벡터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연속된 숫자 4자리를 이런 식으로 식별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ear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ear를 출력을 해주는 이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가 xpass sapply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날짜 텍스트를 추출을 할 때 font 인수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font 인수에 지정된 저 함수가 날짜 텍스트를 읽어들여 갖고 4자리의 연도만을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div 노드를 우리가 xpass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font 인수에다가 지금 생성한 earphone이라는 함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 div 그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 중에서 date 속성의 속성값을 불러와서 그 가운데 연도만을 추출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xpass sapply 함수의 font 인수에 지정되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데이터 추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할 때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xpass가 빈 노드셋을 반환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노드셋이 추출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빈 노드셋이 반환이 되게 되면은 적절히 대응이 못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죠. xpass sapply 함수는 xpass에 의해서 매칭되는 노드가 없으면은 null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다가 null 객체가 반환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코드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어지는 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간단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실행했던 명령어 중에서 이 명령어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div 노드에 lang이라는 속성을 추출하는 그러한 명령어인데요. 첫 번째 div 노드에는 lang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English라는 값을 출력을 했지만은 두 번째 div 노드에는 lang이라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빈 노드셋이 반환이 되면서 null 값이 출력이 됐죠. 이럴 경우에 만약에 저거를 예상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빈 노드셋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으면은 에러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lang이라는 속성이 있으면은 속성 값을 출력을 하고 없으면은 메시지를 출력하는 그러한 간단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langPhone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펑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데요. 저 x 인수에는 xpass로부터 전달받은 노드셋이 입력이 될 거고요. 그럼 그 노드셋을 xml get attr 함수에 넘겨줘서 lang이라는 속성 값을 출력을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은 속성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lang이란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런데 속성 값을 출력을 해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빈 노드셋이 나오면서 null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if else 함수를 이용해서 lang이 null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널이면은 빈 노드셋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하나 출력을 해주고요. 만약에 널이 아니면은 랭 속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 랭 속성의 값을 그대로 다시 랭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반환을 해주게 되죠. 그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빈 노드셋이 반환이 될 경우에는 널 대신에 저 not exist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면요. div 노드에서 우리가 랭 for 함수를 이용을 해서 랭 속성을 추출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달리 널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랭 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not exist가 출력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스패스를 이용한 데이터 추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